정령 왕비의 은팔찌. 문효치. 왕비여, 여인이여, 내가 그대를 사모하건만 그대는 너무 멀리 계십니다. 같은 이승이라지만 우리의 사이에는 까마득히 넓은 강이 흐릅니다. 그대를 향해서 사이어지는 정한 목숨. 내가 만드는 것은 한낱 팔찌가 아니라 그대에게 달려가려는 내 그리움의 몸부림입니다. 내가 빚은 것은 한낱 용의 형상이 아니라 그대에게 건너가려는 내 사랑의 용트림입니다. 비늘 하나를 새겨놓고 먼 산 보며 한숨 칩니다. 다시 발톱 하나 새겨놓고 달을 보며 피울음 옵니다. 내 뼈를 빼어내어 용의 뼈를 맞춥니다. 왕이여, 여인이여, 그대에게 날려보내는 용은 작은 손목에 머무르지 않고 그대에게 몸뚱이에 휘감길 것이며 마침내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들 것이며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파고들 것이며 파고들어 불탈 것이 그리하여 저승의 내정까지도 따라 들어갈 것이며 왕비여, 여인이여, 내가 그대를 사모하는 것은 그대 이름이 높으나 높은 왕비여서가 아니라 다만 그대가 아름다워서일 뿐, 눈 시리게 아름다워서일 뿐입니다. 방울치다. 이안. 한 방울이 어떤 사물에 의지하다. 중력에 못 이겨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의 모습이라면 구름이 비로 떨어지고 해가 산 너머로 만삭의 달이 그 몸으로 물로 된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한 방울의 일이겠다. 지켜야 할 무엇이 일상의 중력을 견디는 힘이지만 견디는 일은 견디지 못함을 전제로 하기에 더는 뭉쳐지지 않을 마른 방울이 될 때 물이 땅에 스미듯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다만 아직 한 방울이 안 된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똑똑 기척을 내는 건지. 물방울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일이 그 상관관계가 한 방울에 이르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시들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울이 늘 빈손으로 세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개울처럼 어우러져 흐른다. 물이 흩어졌어도 물이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우러져 흐른다. 물이 흩어졌어도 물이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노래 좋죠? 제가 요즘 작년 가을에 이 앨범이 나왔어요. 제목이 시가 풍류방인데 도종환, 김용택, 안도연, 김현 그리고 고은 시인의 시 노래를 가지고 작사는
작곡은 최성수 씨가 했어요. 최성수 씨가 직접 작곡을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저도 이렇게 시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들었던 그 시노래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최성수의 이 노래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카스 뮤직에다 넣어놨어요. 최성수 작곡 잘하셨죠? 네, 오늘 이 밤에 이 곡 들었으니까 눈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이번에는요, 수필 들려드릴게요. 최영옥 선생님의 시골집 감나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집 마당에는 고목이 되어버린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 우리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감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살아온 자신의 역사를 증언하듯 한쪽 옆구리가 움푹 팬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친구 이상으로 정다운 존재였다. 여름이면 감나무가 드리워주는 시원한 그늘에 멍석을 펴고 앉아 책을 읽었다. 금방 쪄낸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먹기도 했다. 또 멍석 위에서 맷돌을 돌리는 할머니와 어머니 옆에서 맷돌을 돌리고 흘러내리는 엿기름 가루의 신기한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별다른 놀이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감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팔 디딘 자국이 반질거리며 윤이 날 정도로 우리들은 감나무에 자주 올라갔다. 그곳은 우리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이기도 하였다. 여름의 초입에 와서는 작은 봉우리들을 매달기 시작했다. 작고 도톰한 봉우리들은 소중한 보석을 숨기듯 앙증맞고 웅크리고 있다가 예쁜 감꽃을 피웠다. 6월 초순의 어느 아침, 종달새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눈을 비비면서 방문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감나무 밑에 널려있는 하얀 감꽃이었다. 이슬에 살짝 젖은 감꽃들은 싱싱하였다. 얼른 뛰어나와 죽기 시작했다. 작은 나의 손에는 어느새 감꽃이 소복히 담겨 있었다. 어떤 것은 어린 감을 품고 있는 것도 있었고, 감이 없는 빈 꽃은 감의 성숙을 위해 꽃만 아래로 떨어져 내린 것이다. 소녀는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싶었다. 어머니의 반지꿀에서 길게 끊어온 무명실에 감꽃을 깨기 시작했다. 감꽃 목걸이를 목에 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다. 감꽃 목걸이를 선물하던 한 소년을 생각하였다. 아련한 그리움의 뺨에 붉게 물들고 말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식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공부를 썩 잘하는 착한 소년이었다. 또래 여자애들이 은근히 좋아하던 소년이었다. 언젠가 내가 감꽃 목걸이를 만들고 있을 때 시기는 아주 길게 늘어진 감꽃 목걸이를 들고 왔다. 시선을 밑으로 내리깐 채 이거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와 함께 목걸이를 불쑥 내밀었다. 나도 만들고 있는데 뭐하러 가져왔노? 내 회사 필요 없다. 들어 가져가라. 시기는 애써 만들어 온 목걸이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돌아서 가는 시기의 목덜미가 어제 저녁에 붉은 노을빛과 닮았다고 얼핏 생각했다.
시기는 지금 평범한 중년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초여름의 감꽃을 볼 때마다 얄밉도록 냉정하던 그 소녀를 떠올릴까? 감꽃은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고 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생각해낼까? 시기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내가 예쁜 소녀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나 보다. 여전히 오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시절의 어린 나를 본다. 고향집 감나무는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감도 열리지 않는다. 고목이 되어버렸다. 단지 바람에 나풀거리는 잎사귀만 몇 개 매단 채 자신의 존재를 알릴 뿐이다. 감나무를 기어오르며 재밌게 놀던 아이들은 40을 넘긴 중년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도 그늘 밑으로 들어와 볕을 피하는 사람이 없다. 감나무 아래 누워 반쯤 눈을 감고 뒤새김질 하던 누렁이 암소도 보이지 않는다. 긴 꼬리를 휘둘러 등에 앉은 파리를 쫓던 누렁이의 순박하리만치 큰 눈망울을 감나무는 기억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옛 모습을 지닌 것이 없지만 고향집 마당의 늙은 감나무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여름엔 꼭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인기척 없는 집에 사람 냄새도 나게 하고 감나무의 외로운 등허리를 한 번쯤 와라 껴안아주고 보리라. 몇 잎 달리지 않는 감나무 잎이 해녀 한 장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침을 발라 글씨를 쓴 후 흙을 뿌려 보리라. 유년의 추억에 살핏 마음 글썽여도 보리라. 여섯 살 옴류 삐뚤삐뚤 선 일기.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샤워 소리같이 들린다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쫓아고 나온다 할아버지 볼을 걸고 주무신다 너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 띠띠띠로 띠띠띠 웃는 내 이름 김원유다. 희속의 늙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표를 몰고 6살짜리 빗방울이 6살짜리 생을 적고 있다. 빗소리가 참 이쁘다. 빗소리 마중 나온 지렁이도 참 이쁘다. 내일 알 수 없는 비바람, 저 우레소리, 알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뻗어 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샤워 소리같이 들린다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쏟아고 나온다 할아버지 볼을 걸고 주무신다 너는 집에서
6살 온유, 예, 6살이 쓴 일기를 가지고 박성준 씨, 네, 박재광 곡을 붙여서 가수 김미 씨가 불렀습니다. 오늘은 감꽃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감꽃으로 주워도 먹어보고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어보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추억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최영옥 수필 작가님의 시골집 감나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요. 김병준 시인의 시 중에서 알파벳 첫사랑 연설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는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시를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알파벳 첫사랑 연서 김병준 아름다운 꽃 나의 넬리 당신을 찾소. 비 내리는 강과 산과 바다를 다 헤매었어. 시원한 바람이 땀방울에 스며 디카로 찍은 이 꽃, 저 꽃들 좀 보. 이렇게 아름다워도 당신보다 못하오. 프랑스에서 공세오고 지브랄티 해협에서 구해온 화첩에 헤르반 헤세의 시, 내 젊음의 추상도 담았어. 아이의 손을 잡고 놀던 그때가 그립소. 제이, 그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오. 케이크랑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고 엘리제를 위하여 당신의 곡도 준비하리다. 엠마오를 향하던 글로바에게 나타난 영광을 기억하오. 엔딕의 황무지를 지난 뒤 난 거부가 되었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오. 피나는 세월이 아니라 기도의 여정이었어. 큐클리 당신을 맞이하고 싶소. 아라리 맺힌 결실을 이제 보이리다. S자 걸음을 할 만큼 난 설레어. 티 없이 맑은 당신의 눈동자가 눈에 선하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장군처럼 빅토리를 크게 외치고 싶소. 우리는 빅토리 두 자를 합친 것 그대의 것이요. 엑스트라가 아니요.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요. 와이셔츠 말고 내가 좋아하는 흰 실크 브라우스처럼 제트기를 타고 왕비처럼 내게 속히 오길 바라오. 보통 가나다라라든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수로 엮어 내려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김병준 시인은요 알파벳으로 엮어서 내려갔어요. 참 재미있는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티그리스 강에는 샤가 산다. 이호준. 티그리스 강에는 작은 물고기 샤가 산다. 그리고 먼 옛날 대상들이 길을 부려놓던 하산 케프에는 늙은 어부 알리 씨가 산다. 어부는 자동차 타이어로 엮은 보트를 끌고 아침마다 조짐스레 안개 빗장을 연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믿는 그의 전 재산은 보트 하나와 낡은 그물. 샤를 잡아서 버는 돈은 하루 2,000원 남짓. 아내에게 가져갈 빵과 바꾸기에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쿨럭쿨럭 잔기침. 품고 한 흐르는 강 위에 날마다 보트를 띄운다. 때로는 금을 따라 마두금 닮은 낙타 울음이나 목에 걸린 방울소리 딸랑딸랑 올라오고, 때로는 하늘빛 같은 전설 한 자락 걸려 나오기도 하는데, 그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 무릎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린다. 알라가 흙탕물 속의 샤를 감추는 날은 달빛 받아 배를 채우거나 별빛 걸러 목을 축이지만, 그날 밤 기도는 더욱 웅숭 깊다. 지나던 이웃이 걱정스레 혀를 차던 웃으며 말은 하는 말. No problem. 강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가나요? 비로소 티그리스 강은 어부의 수족관으로 태어난다. 지륵 같은 밤 그대에게 가는 길, 그대에게 가는 길, 이마에 불 밝혀 달리는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네. 멀리서 기다리는 그대, 쓸쓸하지 말라고, 쓸쓸하지 말라고, 내 사랑 별빛으로, 별빛으로 먼저 보내는 것. 이마에 불 밝혀 달리는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네. 멀리서 기다리는 그대, 쓸쓸하지 말라고, 쓸쓸하지 말라고, 내 사랑 별빛으로, 별빛으로 먼저 보내는 것. 안상학 작시 한보리의 작곡이었고요. 노래는 허설,
시노래 가서 허설 불렀습니다. 네, 허스키한 목소리 좋죠.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허설 그 가수를 만났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가수였어요. 보이스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안내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위 전국 디카시 공개 강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까지 하는 시장르로서 자리매김한 디카시가 대중화되면서 개념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과 문인 창작자들에게 디카시에 대한 보다 올바른 개념과 창작법을 공개 강의한다고 합니다. 더 품격 있는 디카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강의는 최강임, 김왕로 시인께서 함께합니다. 제대로 된 디카시의 개념과 좋은 디카시의 창작법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 대상자는요, 디카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셔서 할 수 있고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강의 장소는 전국 어디든 가능할 수 있도록 대전의 대전문학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전문학관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디카시를요, 디카시 공개 광자에서 참여하셔서 많은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방송은요, 11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은요, 다음 주 수요일 28일에 방송에서는 청개의 눈물 저자인 권순자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청개의 눈물인데요. 이거 청개의 이 눈물은요, 이게 어떤 소재냐면요, 위안부를 위한 다룬 소재예요. 다룬 그 시집인데, 다음 시간에는 위안부의 이야기를 쓴 저자 권순자 시인님과 함께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사랑은 세상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라도 이름을 붙이는 일. 한 번만이라도 여자로 살고 싶다는 유언 같은 말이 혈관 속을 서성거렸다. 활의 허리로 젖혀지던 목숨. 반질거리는 시간의 푸른 이마에 잠시 얹혀있던 때에도 열꽃처럼 뜨겁게 피어나는 몸으로 숨죽여 울었을까. 전생에 풀지 못한 죄 하나 품어 온몸에 저리도록 흔들렸을까. 혼돈의 그림자를 늘어뜨린 붉은 달을 딛고 떠나갈 시간을 누군가 빠르게 잡아당긴다. 속눈썹 사이로 들어오는 돌연한 풍경을 숨 부여잡고 바라보면 동박새들은 살아있음에 죄를 묻듯 쉼없이 핏빛 울음을 떨어뜨렸다. 머리 풀어헤친 동백숲에서의 찰나 같던 첫날을 빠져나오자 난산 중이던 내 생의 절반도 기웃등거리고 있다. 오늘의 초대 작가였던 김발근 시인님의 하루, 그 붉은 무덤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을 때 설레임,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편안함,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러길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용겸의 문학방송 37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진행에 이용겸 낭송가였어요. 오늘 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잘 자요.